되는 미통당 좀 보면은. 자, 7월 물가 0.3% 올랐다. 석 달 만에 상승했다. 뭐 저물가 지수. 웃기는 얘기죠. 저물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저물가는 아니고, 뭐 고기값도 오르고, 예, 뭐 그런 채소도 오르고, 막 올라가고 저물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웃긴다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저물가는 맞아요. 왜냐? 왜 저물가가 맞느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저물가가 맞냐면, 지금까지 돈 풀린 거 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돈 풀린 거. 지금까지 엄청나게 돈 풀린 거, 그거 다 생각해보면은 저물가가 맞죠. 지금 생필품은 그만큼 안 올랐어요. 부동산 따블 따따블 막, 강남 부동산 막 따블 나고, 서울 막 아파트값 오르고, 돈 무지하게 풀어서 막 요새 주가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뭐 보면은 무슨 뭐 대선 관련주니 뭐 무슨 뭐 그, 무슨 뭐 제약회사 주식이니 바이오 주식이니 해서 잘 돌아가면서 먹으신 분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거의 축복의 한 해였죠. 2배, 3배 막 수익률 내기 좋았잖아요. 그쵸? 뭐 대선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런 거 잘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제약회사 주식들 뭐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뭐 시젠이건 무슨 신풍제약이건 뭐 지금은 다시 떨어지면 뭐 셀트리온이건 뭐 아무튼 뭐 SK 뭐 그런 바이오팜이든 잘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투자 잘하면은요. 그 올해 같은 경우 막 2배, 3배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워낙 찍어내니까 막 부동산 주식들은 막 폭등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런 그 생필품 값은 안 올랐죠. 그래서 저물가가 맞습니다. 사실은. 장바구니 물가가 뭐 사실 식료품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오르긴 했는데 3,000원짜리 4,000원 되고, 고기도 오르고 채소 같은 것도 오르고 하긴 했어도, 그래도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물가가 맞다. 돈 풀린 거에 비하면, 그쵸? 야, 네가 돈 풀린 거만큼 또 진짜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네, 그쵸? 돈 풀린 거만큼 물가가 올리면 그것도 문제네, 그쵸? 아무튼 그래도 부동산 폭등하고 주가 폭등하고 막 하면서, 그쵸? 돈 가치는 막 떨어지고 있는데, 돈 마구마구 풀리면서 부동산 뭐 난리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예, 아직 일단은 요 정도면 아직 저물가는 맞다. 생필품이 본격적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올리면 끔찍하죠, 그쵸? 진짜로 오르면 끔찍하죠. 그쵸? 그래서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탓에 뭐 저유가에다가 뭐 공급 과잉에 수요가 축소돼 갖고 아직은 뭐 저물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계속 오르고 있죠. 주식도 그쵸? 주식도 개인들 계속 사네요. 근데 추가로 들어가기엔 조금 지금 그 위험해 보이네요. 즉 외국인 기관들 시중에 너무 돈이 넘쳐나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넘쳐나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안 떨어지죠. 그쵸? 외국인 기관 파는 건 요건 좀 꺼림칙, 그거는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파네요. 뭐 추가 매수는 웬만한 좋은 주식 아니면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너무 현금 갖고 있으면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근데 달러도 봤더니 환율이 별로죠. 환율이. 그쵸? 달러도 그냥 환율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달러도 수익률 별로고 그냥 맨날 그나물에 그나물이고, 달러도 그냥 그렇고 엔도 별로고 그냥 외화도 별로인 것 같고, 주식은 지금 들어가자니 좀 무섭고, 그쵸?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피하려면은, 뭐 요새 금도 좋긴 한데 금값도 너무 올랐죠. 지금같이 금값 올랐는데 10% 부가세 내고서 실물 보유하는 건 뭐 보관도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살려면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금 같은 경우는 금 실물도 애매하고, 그래서 KRX 금 시장 같은 데 좀 넣으면 부가세 안 물어도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나중에 실물로 인출할 때 그거는 부가세 내면 인출이 되죠. 그쵸? 근데 뭐 실물금이 또 부족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KRX 그걸로 하면은 사고 팔고 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니까 실물금은 좀 무겁고, 그다음에 요새 미국 주식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근데 미국 주식도 저는 테슬라나 뭐 그런 구글, 애플이 그 큰 주식이 최근에 또 막 나스닥 오르면서 뭐 15%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좀, 예, 미국 주식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 주식보단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봤더니 한국 주식이 항상 박스필 해갖고,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원래대로라면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실물 경제가 개판이니까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찍어서 뿌려서 달러고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엔이고 유로고 너무 많이 지금 찍어서 뿌려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예, 계속 주식이 오르고 있죠. 국내도 그렇고. 예, 중산층 서민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달리할 게 없어. 맞죠? 그쵸? 그게 최선이고. 그냥 아껴갖고 하루 먹고 하루 살면 그게 좋고, 만약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돈가치 떨어지는 거 무섭다 하면은, 그 환율도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인데도 몰라요. 뭐 국제적으로 별일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거나 미중 전쟁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락 된다고 하면은 뭐 달러 크게 오를 일은 없어 보이는데 원화 가치가 폭락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어떤 그런 사건들이 또 확 터져 버리면 달러 또 오를 수도 있죠. 그쵸? 원래 달러가 흔하고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발권해서 찍고 있고 그 약달러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새 뭐 금값도 오르고 하는 거 봤더니 달러가 약달러로 가면서 서서히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갖고 또 뭐 달러가 항상 약세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쵸? 아무리 많이 풀려도 또 세계적으로 좀 사고 터지면 또 달러랑 엔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분산이죠. 그죠? 달러 일부, 원화 일부 뭐 이렇게 금 같은 것도 뭐 일부 살 수 있으면 좋고 예, 뭐 외화 같은 것도 일부씩 갖고 있으면 좀 크게 재미는 못 봐도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환율로 인한 갑자기 그런 그 세계적으로 일이 터질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면은 요런 것도 괜찮다. 그쵸? 그 미국 주식도 괜찮다. 근데 미국 주식에서 두 개를 제가 예, 미국 주식을 두 개를 제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테슬라라든지 애플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기가 힘들겠죠. 그쵸? 예, 300불짜리가 막 1500불 되고 했는데 테슬라가 물론 2000불 간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팍팍팍팍 올라버리면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일단요 여러분 제 생각에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그 옛날 그 시작할 때 저가보다 10배 이상 오른 주식은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너무 이미 올라버린 주식은 좀 조심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주식들도 되게 부실한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파산 어쩌고 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 잘 잡으면 뭐 하루아침에 10배도 오르고 합니다. 뭐 코닥도 그렇고 그때 뭐 헤르츠였나요? 다 망해가는 회사들 주식 그쵸? 거의 파산한 회사 주식을 하도 달러를 찍어내니까 투기분 불어갖고 막 파산한 회사 주식을 뭐 10배씩 올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그쵸? 미국 주식도.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요새 봤을 때 단타에다 개판이더래요. 거기도 뭐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개미들 다 달려 들어갔고 단타 치고 빠지고 단타 치고 빠지고 해갖고 뭐 그 이스트먼 코닥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막 2달러에서 막 10배 올라서 20달러까지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뭐 더 올랐다가 또 막 반토막 되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잡주들도 좀 위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하긴 좀 좋은 회사면서 좀 아직 좀 저평가된 걸 찾는데 그거 뭐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워렌 버핏이겠네요. 그쵸? 근데 아무튼 그래도 환율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미국 주식 보유하면은 달러랑 같이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 이지성 작가님인가요? 그분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지성 작가님께서도 미국 우량 주식 보유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근데 거긴 동의를 하는데 일단 너무 올라버린 뭐 페이스북, 구글, 뭐 테슬라 이런 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 너무 올랐으니까 애플 이런 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 조금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위험하다기보다.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또 우량주 너무 올라버린 그런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을 제외한 우량주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겠죠. 그쵸? 워렌 버핏처럼 뭐 떼부자 돼갖고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부호돼갖고 살고 있죠. 우리가 그거 안목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좀 저평가된 주 중에서 괜찮은 게 있을까요? 너무 미국도 개잡주 있죠. 그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난리 나갖고 뭐 오늘 내일 하고서 막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인데 망한 데 많은데 또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뭐 사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별 재미는 없지만 이미 너무 올라서 망하진 않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봤자 똔똔 같은데 크게 올리지도 않고 뭐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냥 본전 회복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 삼성은.
크게 재미는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국 주식도 계잡주 잘못 들어가면 또 망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그쵸? 너무 유명한 주식은 먹을 게 없고 그래도 아무튼 뭐 무슨 세계적으로 무슨 일 터졌을 때 물론 예, 예. 세계적으로 무슨 일 터졌을 때는 예, 그럴 때는 뭐 미국 주식도 내리겠지만 적어도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는 뭐 달러 가치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답이 없네요. 말씀드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미 너무 유명해진 주식은 너무 올라서 먹을 게 없고 또 저평가 우량주 찾자니 우리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상한 주 잡주 미국 잡주 들어갔었다가 예, 또 미국 잡주 들어갔었다가 예, 또 뭐 거기도 또 털릴 수도 있고 그쵸. 예. 아무튼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진짜 그쵸. 진짜 뭐 금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인플레이션 해지하자면 그쵸. 국내 주식도 옛날에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갔으면 괜찮대. 뭐 신풍제약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 지금은 좀 끝물 같고 그쵸. 보세요. 개미가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개미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 정도면은 좀 별로 지금 들어가면 별론 것 같고 근데 또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쵸. 돈 가치 초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요. 미국 주식 사는 게 낫겠죠. 그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미국 주식이 낫겠죠. 그쵸. 한국 코스피는 올라봤자 한계가 있고, 박스피라고 해서 막 공매도도 쳤다 왔다 갔다 왔다 해서 한국 코스피는 무조건 고점에서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엣지로 좋진 않죠. 그쵸? 한국 부동산도 너무 올랐고, 인플레이션, 금도 너무 올랐고, 인플레이션 피하자고 금 사거나 국내 부동산 사기엔 너무 올랐죠. 이미. 그쵸?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규제가 많고, 한국 주식 사자니 이미 올랐고, 수익률이 별로고, 그쵸? 한국 주식 사전이 또 너무 올랐고 수익률이 별로고 그쵸. 예. 그리고 이미 아무튼 한국 주식도 개미들만 이렇게 달려드는 거 봤더니 조만간 뭐 좀 차익 실현하려고 좀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같고 그냥 미국 주식 중에서 괜찮은 거 사는 게 좀 인플레이션 해지로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근데 미국 주식도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무서운 판인데 미국 주식판도 지금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기업이 파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서 그냥 테슬라니 애플이 오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는 해야 되고 돈가치 떨어지니까 주식을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이거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 뭐 M1대 들어갔다가 파산해갖고 내일이면 막 주식 휴지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애플, 뭐 구글 이런 데 몰리나 봅니다. 그쵸? 어쨌든 망하진 않을 거니까, 그쵸? 뭐 테슬라나 구글 망하진 않기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망하게 놔두지 않겠죠. 그죠? 신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의 안보 기업처럼 돼버렸죠. 우주 개발도 하기 때문에 약간 미중 전쟁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의 기술을 책임지는 약간 중국으로 보면 화웨이 같은 그런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예. 중국으로 치면 화웨이 같은 약간 애국 기업, 애국 기술 기업,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뭐 최첨단 기술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보 관련 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그래서 뭔가 테슬라가 계속 올라간 이유는 미중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책임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대장 역할을 하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들어가서 글쎄 먹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실 저 미국 주식이 제일 나와본다 말씀드리는 특정 종목은 애매하죠. 사실은 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 은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치? 은도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느냐 부동산으로 하자니 이미 너무 올랐고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고 어설프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보이고 은도 사실 너무 올랐고 이미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도 특히 개인이 만약에 좀 안전빵으로 간다고 안전빵으로 그냥 실물금에 투자한다고 하면 너무 적죠. 그쵸? 10% 부가세까지 들면 사기엔 너무 그리고 팔 때 무슨 거의 15% 가까이기 때문에
실물금은 같은 경우도 사는 순간에 15% 까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뭐, KRX 금시장 같은 거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미국 주식 하자니, 또 미국 주식도 정보가 별로 없고, 너무 유명한 건 먹을 게 없고, 또 좀 떨어지는 회사들 사자니 안 오르고, 또 더 떨어지는 잡주 사자니 잘 찝으면 10배도 불릴 수 있지만, 또 잘못 찝으면 또 휴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참, 이 인플레이션 hedge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 만드는 게 좋은데, 민주정치가 문제 같아요. 민주정치라는 게 자꾸 그냥 뭐 주가 올리고 돈 찍어내갖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주가 올려갖고 그냥 뭐 사람들 부자 되는 듯한 착시 현상을 주고서 그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켜갖고 그래서 이제 인기를 얻고 정치인들이 표를 줍줍해갖고 권력을 연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민낯,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것도 민주주의 민낯인 것 같은데 그것도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잡겠다고 그 초과이익, 그 인플레이션으로 그 초과이익 잡겠다고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는 걸 갖다 악으로 규정해갖고 못 오르게 이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정권 잡았더니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나잖아요. 웃기죠, 여러분. 그쵸? 분명히 민주당이나 좌파 지지자들은 그런 사상도 있을 거예요. 이 우파나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권 잡아놨더니 자꾸 이거 부동산값 오르고 뭐 주식값 오르고 해갖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러한 좌파들 찍어주고 민주당 찍어주면은 아 이렇게만 앉아서도 좀 그렇다고 문재인 찍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정직한 사람들 정직하게 벌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좀 정직하게 벌어서 사는 사람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뭐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 가격 오르고, 야바위판, 무슨 빚 땡겨갖고, 아파트 구입해갖고, 뭐 몇 억 오르고, 이런 걸 싫어해갖고, 문재인 찍어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정반대였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그때 뭐 이명박 정권 때 부자 되세요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치? 아파트 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부감 갖고서 성실히 그냥 자기는 전세로 살면서 성실히 월급 받고 아껴 쓰겠다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투표하는 이유라는 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꼭 뭐 대북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문재인 찍어갖고 민주당 정권 되면은 집값이 내릴 것 같고 더 이상 이렇게 뭐 집값 폭등이 없을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뭐 착각했었지만 그렇게 찍어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실제로 문재인 정권 초기의 지지자들은 이제 문재인 됐으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했었고 정반대로 됐죠 그쵸? 정반대로 됐죠 그쵸? 실제로 사실 제일 그렇게 물가 폭등을 그 억제했었던 건 군사정권 때였었죠. 그죠?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때가 살기 제일 좋았죠. 솔직히 까놓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취직도 잘 되고 물가도 안정적이고 열심히 벌어서 은행 넣어놓으면 또 금리도 높아갖고 또 금리도 많이 주고 그때 뭐 서민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조그만 건물도 살 수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전두환 때, 노태우 때가 그쵸?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문재인 찍은 사람들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사람 성향들이 있어요. 예. 제가 봤어요. 인플레이션이 싫어서 그 몇 억씩 막 대출 끼고서 아파트 사고 그런 식으로 막 시세 차익 사람들 보는 거 싫어갖고 문재인이 되면은 아파트값 폭등을 막아주겠지. 아파트 값을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어지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찍었던 사람도 있어. 사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어요. 예.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어요. 예. 강남 아파트값 계속 김대중 정권 때 오르고 하니까 노무현 정권이 좀 저런 거 잡고서 뭐 국토 균형 발전으로 강남 아파트값만 오르지 말고 전국적으로 뭐 지방 사는 나도 집값도 오르고 하하고 행복하게 생각해봤더니 제가 지금 약간 좌파 빙의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좌파 빙의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봤더니 이상적으로는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토 진짜 균형 발전해갖고 예, 뭐 진짜 너무 서울 난리 나니까 강남만 다 몰려고 강남만 집값 오르고 하니까 강남 집값 좀 떨어지려면 정부는 세종시에 각각 정부 부처들은 막 전국에 공기업 같은 거 균형 있게 만들어 갖고 강남 집값 떨어뜨리고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집값도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전국이 잘 살고 전 국민이 잘 살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었죠.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세종시도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그쵸? 근데 또 지방에 소외된데 특정한 곳 말고 지방에 소외된 곳은 또 오르지도 않고 그쵸?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뭐 정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니까 또 세종시만 폭등하고 강남은 또 강남대로 오르고 그쵸? 예, 진짜로 뭐 지금은 다 알죠 그죠? 지금은 야 지금 다시 문재인 정권 때로 그거를 문재인 정권 초기로 돌아간다면은 뭐 강남 아파트를 뭐 강남 아파트까지 살고 뭐 있겠습니까? 그쵸?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사면 짱이죠. 그쵸? 비트코인 사면 되지 뭐 하러 강남 아파트까지 사요. 그쵸? 비트코인 사갖고 100배 불려서 팔면은 그 강남 아파트 몇 채인데. 그쵸? 뭐 갑자기 미래에서 와서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에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들 비트코인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사고 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미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고 강남 아파트도 올라버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것도 놀랍긴 한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가 모르고 그런 게 싫어서 문재인을 찍고 노무현을 찍고 민주당을 지지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예. 뭐 그런 분들한테는 민심을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부동산 정책이 아무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예, 막 자본가들이 자본으로 돈 버는 거 싫고, 예, 그냥 대출 땡겨서 아파트 사갖고 아파트값 뭐 몇 억씩 오르는 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값 내리라고 문재인 정권을 찍어줬는데 완전히 그냥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진짜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그쪽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이 정권이 올해는 안 갈 것 같은데 또 예 미통 나오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뭐 정치 신경 쓰고 끄고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일이나 하니까 저는 아주 좋습니다만 아무튼 자 한일 갈등 재점화했다. 일본에서 뭐 일본 제철 자산압류시 보복 시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주식시장도 환율도 안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주식시장 들어가기나 좀 일부는 달러라든지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지표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예. 뭐 미국 환율도 안정적이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이고 물론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많이 팔았네요. 이런 거 보면 금융시장을 겉보기에는 숫자상으로 보면 오늘도 코스피 1% 오르고 환율도 떨어지고 해갖고 원화 가치는 현재 뭐 이렇게 건재하고 해서 수치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한미 통화 스와프도 해줬잖아요. 삼성전자도 건재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있고 환율도 지금 안정적이고 주가도 안정적이고 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굳이 한다면은 그래도 일부 달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고 차라리 주식하려면 미국 주식이 조금